비가 내리던 새벽이었다. 시장 골목엔 물비린내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철문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고 나는 손끝으로 그 차가운 금속을 붙잡았다. 철컥하는 소리. 그 한 번의 소리에 지난 10년이 무너지는 듯했다. 사람도 불빛도 웃음도 사라진 거리. 남은 건 빗물에 비친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마저 무거웠다. 그날 나는 내 삶의 셔터를 내렸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어둡진 않았다. 그때의 시장은 살아있었다. 새벽 5시 골목마다 김이 오르고 좋은 아침이에요 하는 인사들이 쏟아졌다. 나는 언제나 제일 먼저 문을 열었다. 싱싱한 배추를 진열하고 고기 냉장고의 감사합니다. 온도를 어서 오세요. 맞췄다. 손님들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준호 씨, 오늘도 신선하네. 감사합니다. 어서. 그 한마디가 나를 하루 종일 버티게 했다. 그때의 나는 믿었다. 성실하면 뭐든 가능하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줄기 시작했다. 골목길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을 채우던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다. 장바구니를 들던 사람들 대신 휴대폰을 들고 지나치는 이들이 늘어갔다. 요즘은 다 배달하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시장 입구의 노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내 매대 위의 채소들은 팔리지 않은 채 시들어갔다. 가격을 내려도 사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장부를 붙잡고 하루하루 버텼다. 하지만 어느새 버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매일 밤 장부를 펼쳤다. 매출은 줄었고 지출은 늘었다. 숫자는 내 마음을 찔러댔다. 오늘도 마이너스, 내일도 마이너스.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대출이자 날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래도 새벽이면 문을 열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시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해가 지면 시장은 금세 어두워졌다. 간판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가게 문을 닫는 소리만 덜컥거렸다. 여기서 울던 아이도 웃던 손님도 없었다. 가로등 아래로 내 그림 길게 늘어졌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조용히 셔터를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은 웃음을 잃었다. 아내는 무거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아이의 질문은 늘 같았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밥상 위 반찬은 식어 있었고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괜찮아라는 말조차 거짓말 같았다. 나는 그날도 웃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불을 껐다. 방 안엔 깊은 침묵만 남았다. 새벽 알람이 울렸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좀 늦게 나가자. 그렇게 미뤄진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다. 시장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트럭키를 쥔 손이 떨렸다. 마치 모든 게 끝난 듯한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열었다. 진열대 위에 먼지를 손으로 쓸어냈다. 벽에 붙은 가격표를 하나씩 떼어냈다. 하나하나 정리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지막으로 저울 위에 손을 올려봤다. 무게는 없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철문을 내리기 전 가게를 한 번 더 둘러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마웠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었다. 골목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시장엔 오직 빗소리만 남았다. 물웅덩이에 내 얼굴이 비쳤다. 젊은 날의 나와는 전혀 다른 얼굴. 나는 그 낯선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여기가 끝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시장의 풍경이 맴돌았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돈 세던 손끝의 감촉. 그 모든 게 너무 멀게 느껴졌다. 세상은 변했고 나는 뒤처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엔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게 희망인지 미련인지는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눈을 뜨자 낡은 천장이 보였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공기의 냄새가 이상하게 새로웠다. 나는 생각했다. 끝이라면 이제 뭐라도 해보자. 며칠 후 다시 시장에 나갔다. 모든 게 변해 있었지만 그 거리의 냄새는 여전히 나를 반겼다. 문을 닫았던 가게들 사이로 몇몇은 다시 천천히 문을 열고 있었다. 나는 멈춰선 채로 그들을 바라봤다. 다들 다시 시작하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리고 문득 내 손이 허전하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장부 대신 꿈을 적던 그 노트. 처음 장사 시작하던 날의 기분을 기억해내려 했다. 펜이 손끝에서 떨렸다. 다시 한 번만. 그 한 문장이 페이지 위에 새겨졌다. 며칠 뒤 나는 트럭을 몰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비어있던 한 모퉁이에 작은 천막을 세웠다. 이름도 간판도 없었다. 그저 한 번 더 해보자는 마음뿐이었다. 첫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조급하지 않았다. 이제는 팔기보다 다시 살고 싶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이거 직접 키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이런 거 찾기 힘들어요. 진짜 신선하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오랜만에 뛰었다. 내가 잃었던 건 손님이 아니라 사람과의 온기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입소문은 금세 퍼졌다. 사람들이 다시 내 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샀던 고기 부드럽던데요. 나는 하루하루 다시 새벽을 맞이했다. 그리고 다시 셔터를 올렸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시간이 지나 가게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웃 상인들도 웃음을 되찾았다. 준호 씨, 다시 일어섰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나는 이제 안다. 성공은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에 있다는 걸. 해가 질 무렵 시장 입구에 섰다. 노을에 젖은 사람들의 얼굴이 참 따뜻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손님들의 웃음이 골목마다 퍼졌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시장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의 불씨도 다시 살아났다. 그날도 새벽 5시. 나는 트럭 문을 열고 상자를 내렸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도와주는 청년들, 그리고 매일 들러 인사하는 단골 손님들. 시장 입구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다시 웃는 새벽 시장, 다시 사는 사람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 시장은 변했다. 예전처럼 싸게만 팔지 않았다. 대신 정직하게, 신선하게, 따뜻하게 팔았다. 그게 내가 다시 배운 장사의 마음이었다. 손님들도 변했다. 가격표보다 이야기로 물건을 골랐다. 이거 지난번에 준호 씨가 추천한 거죠? 그런 말들이 이 시장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청년 상인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누군가는 김밥집을 차리고 누군가는 작은 정육점을 이어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처음엔 다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면 결국 길이 보여.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시장을 살아있는 곳이라고 부른다. SNS에 해시태그가 생기고 주말이면 젊은 사람들도 찾아온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섰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다시 온 게 비결이죠. 그 말이 내 진심이었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돌아온 게 진짜 기적이었다.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나는 셔터를 천천히 내렸다. 이번엔 무거움이 아니라 안도의 셔터였다.
손에는 여전히 하루의 땀이 묻어 있었다. 그 땀의 냄새가 이제는 실패의 냄새가 아니라 삶의 냄새로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붉은 노을이 시장 지붕 위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시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었구나.